네, 안녕하세요. 우리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선배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환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2월 2일 월요일이고요. 아침 장 초반에 에코프로 영상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말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일단 가장 시끄러웠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자, 미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었고요. 그리고 연준 차기 의장 후보로 케빈 워시가 공식적으로 지명됐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우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의 입장으로선 케빈 워시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지는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죠.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었다라는 거. 나스닥 증시가 3일 연속 3거래일 연속 음봉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S&P도 마찬가지로 3거래일 연속 음봉 마감. 그리고 반도체 지수가 지난 금요일에 무려 4% 가까이 하락 마감하게 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내 증시가 특히나 이 반도체 쪽이 하락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조정이 나오는 거를 피해갈 수 없었지만, 반면 우리 코스닥 1등 자 에코프로만큼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8% 가량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은 건 이제 아무래도 코스피 쪽이기 때문에 이 코스피 종목들의 하락은 면치 못했지만 코스닥은 버텨주고 있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의 주된 상승 요인을 보게 되면요, 장 초반부터 프로그램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주면서 한때 최고 440억까지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한 300억가량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오늘 에코프로의 주된 상승 요인, 이 주포의 역할은 프로그램이 맡아서 해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개인분들도요, 적지 않게 매수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KB증권에서도 거래원 순간거래량을 보게 되면 장초반부터 계속 매수를 선택하면서 물량을 담아가고 있고, 그리고 개인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창구가 이제 키움증권이죠. 키움증권 창구도 마찬가지로 장초반에 이 매도세가 살짝 나왔지만 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틀간의 조정을 돌려놓는 이 매수로 주가 상승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정도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건 이거였죠. 이 주식을 이 차트를 공부하신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중에서 이평선을 같이 보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이 수렴과 발산이 반복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무슨 뜻이냐? 이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의 조정은요,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는 발산이 이루어지고 나서 자, 이평선이 모여지는 이런 수렴을 반복하고, 마찬가지로 발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수렴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에코프로의 단기 추세를 돌려놓는 장대양봉이 나와줬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한 7% 정도에서 만족을 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어쨌든 에코프로는요, 기술적인 분석에 의존만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 중소형주가 아니에요. 엄연히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 1등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우량주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가 이 광기의 구간이 있었죠. 이때 왜 올라갔었습니까? 전기차 산업의 본격적인 개화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로 인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바탕으로 주가에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던 건데, 이거 보시면 답이 나온다라고 했죠. 자, 2020년도에 에코프로의 매출액이 100억이었습니다. 근데 어떻죠? 21년도로 넘어갈 때는 1조 5천억, 2배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22년도로 갈 때는 자, 5조 6천억, 여기서 무려 3배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2배가 됐죠? 그 다음에 3배가 올라갔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23년도에 이 4배도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에 저런 광기와 거품이 합쳐지면서 자, 10만원짜리 했던 주식이요, 150만원까지 갔습니다. 자, 지금은 불안을 했기 때문에 고점이 30만원으로 확인이 되실 거지만 원래 주가는요 50만원이었죠. 이 구간이 대략 주가가 10만원 정도 됐던 구간이고요. 자, 근데 이때의 상승과 지금은 위치가 좀 달라졌다. 자, 어떻게 달라졌죠? 이때는요, 전기차, 그러니까 2차 전지의 수요는요 오로지 전기차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시는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자, 로봇에도 2차 전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여기에도 자, ESS에도 2차 전지가 필요합니다. 원래는 전기차에만 필요했는데 이제는 수요처가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차 전지가 쓰일 환경이 좀 늘어나겠구나, 그래서 에코프로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정부의 코스닥 부양책이 있어요. 이런 거시적인 관점까지 더해져서 에코프로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준비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에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뭡니까? 삼성 SDI 미국서 배터리 공급 계약이 나왔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공시에서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기업이요, 테슬라라고 밝혀지진 않았지만, 자, 여기 기사에서도 얘기하듯이 테슬라용 ESS가 유력하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높은 확률로 테슬라예요.
그렇다면 근데 삼성 SDI가 미국에서 배터리 공급 계약을 한 게 에코프로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 거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월요일 날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조정이 나올 줄 예상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개인분들 프로그램 이 두 주체가 오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앞부분에서 풀어드렸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 상태죠? 자, 우리가 1월 30일까지 지정되어 있던 투자 주의가 해제가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 주자가 없어진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혹여나 시간이 남는다라고 했을 때 투자 주의가 지정되는 요건까지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준비한 내용이 너무나 많네요. 자, 벌써 6분 정도로 접어들고 있는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이 월요일부터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리려고 알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만큼 영상이 유익하셨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좋아요랑 댓글 어떤 거요? 에코프로로 자 목돈을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댓글로 목돈 같이 남겨주시면서 오늘 좋아요랑 구독은 필수로 한 번씩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왜 목돈을 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제가 웬만하면 영상을 찍으면서 목돈 벌어보자 라는 얘기 잘 안 드립니다. 근데 에코프로는 이제 시작이에요. 자, 수급만 봐도 진짜 답이 나오는데 그 수급적인 내용도 오늘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좋아요랑 댓글은 필수로 부탁드리는 이유 뭐였죠?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에코프로가 지금 매도할 구간은 아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좋아요랑 댓글을 필수적으로 눌러주셔야 최근 26일부터 자 몇 거래일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5일 동안 5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강해졌던 만큼 이 개인분들이 추천 영상으로 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도록요. 좋아요랑 댓글은 필수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수급을 보고 있었으니까 자, 수급을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강조드리고 좋다 이 수급이 진짜 좋은 게 어디냐라고 했을 때 기관을 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아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강하게 나와줬었는데 근데 이 쌍끌이 매수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이 종목이 좋아서 간다. 진짜 좋아서 수급이 들어온다. 이것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 왜 그렇죠? 일단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거부터 집중해주세요. 자, 제가 기관들 중에서 가장 믿을만한 수급은 누구라고 말씀드리죠? 바로 연기금이 항상 믿을만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왜 그렇죠? 연기금이요?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공매도도 하지 않고요. 리스크 있는 매매를 하지 않아요. 이 말인즉슨 단타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투신 쪽에서도 같은 방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종목을 한번 정한다라고 했을 때 겹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자, 이 수급만으로 공매도를 하지 않는 곳이고 단타를 하지 않는 곳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이들이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자금의 출처는요. 고객의 자금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사실 기금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자, 국민의 돈을 가지고 공매도를 때린다? 종목이 못 올라가게 막는다? 라고 했을 때 국민 정서가 자, 저항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은 공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100% 오로지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종목이 진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이런 부분인 거고 자, 그리고 외국인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이들의 수급 중에서 진짜 종목이 좋아서 들어오는 수급과 그리고 그동안에 이 공매도를 치면서 빌려갔던 물량을 되갚는 커버 현상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매도 하면은 따라온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 뭐였죠? 숏커버랑 숏스퀴즈. 이것까지도 설명드리면 너무 긴데 이거 아시는 분들도 자, 복습 차원에서 들어주시고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완벽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알아두시면 앞으로 주식하시면서 꾸준히 써먹으시는 거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자, 숏스퀴즈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번째, 커버가 겹치면서 연쇄작용으로 인해서 공매도 세력들이 청산을 모면하기 위해서 급하게 종목을 매수하는 현상이 연쇄작용이 나왔을 때 주가가 들어 올려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숏스퀴즈가 나왔다. 좋은 거예요. 그러면 숏커버가 뭘까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선 항상 어떤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주식이 필요해요. 근데 주식이 어떻게 필요하냐? 이들이 누군가에게서 물량을 빌려옵니다. 이게 바로 대차 거래라는 거예요. 자, 대차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리스크 자, 이것까지도 들어가면 좀 너무 딥한데 이해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그렇구나 들어주시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스크 해칭용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살 때가 있다. 공매도를 하지 않고 들고만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물량을 빌려와서 고점에서 하방 압력을 계속해서 넣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추후에 주가가 실제로 내려갔을 때 그때 되갚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차 거래의 목적은 이건데 그러면 숏커버로 돌아가서 어쨌든 빌렸던 물량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빌렸던 물량을
다시 상환하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가는 현상 자체를 자 쇼커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쇼커버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 이 구간에서 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비약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공매도를 계속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빌렸던 물량을 갚아야 되니까 자 주가가 이 높은 구간에서 팔았다가 그 이후에 내려가는 구간들 속에서 자 조금씩 사서 되갚기만 하면 되죠. 자 그래도 이득이다. 근데 어떻게 돼요? 주가가 내려가기를 기도하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매도 세력들이 매도를 쳤다. 매도를 쳤지만 어떻게 돼요? 자 버티고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 라고 했을 때 급하게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청산을 모면하기 위해서 쇼스퀴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두 가지 다 이 쇼커버다 라는 거고, 이거는 에코프로로 들려드렸고, 자 제가 항상 자주 설명드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테크윙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 주가랑 수급을 같이 보겠습니다. 테크윙이라는 종목이요, 10월 말에 고점 찍고 나서 주가가 쭉 흘러내립니다. 언제까지? 12월 중순까지도 흘러내립니다. 근데 수급을 보시게 되면요, 이 10월 달서부터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주가는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셨을 땐 뭐지? 이거 테크윙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게 바로 뭐라고요? 쇼커버라고요.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다가 여기서 던진 다음에 자 비약적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는 순간에 자 조금씩 갚아 나가면, 매수를 해서 갚아 나가면 어쨌든 공매도 세력은 이번엔 이겼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은데 주가는 하락한다 라고 했을 때 같이 보셔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럴 때 이제 반드시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한 게 대차장고입니다. 그래서 테크윙의 대차장고를 보시게 되면 자 어떻죠? 10월 말에 기점으로 했을 때 꾸준히 대차장고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자 그리고 플러스 주가는 하락했다. 이거는 공매도, 실제 투자가 아니라 공매도로 들어왔던 물량을 다시 되사면서 갚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는 어떤 상황이죠?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쫙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이때도 대차장고를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5거래일간의 대차거래 증감이 어떻게 됐느냐? 자,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대차장고가 자 2100만 주까지 쌓여있던 게 1940만 주까지 거의 200만 주 넘게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200만 주가 좀 가까이죠, 가까이. 근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바로 쇼스퀴즈가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대차거래뿐만이 아니라 공매도 추이까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에코프로는요, 공매도 매매 비중이 어떻죠? 자 12월, 1월 꾸준히 12월부터 볼게요. 12월 초순부터 자 몇 퍼센트? 5%, 3%, 5%, 5%, 6%, 7%, 8%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언제까지요? 최근 상승이 나와 주었던 이 5거래일 전까지만 해도 공매도 비중이 꽤나 쌓여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공매도에 대한 판단하는 기준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집중해 주시고, 매매 비중이 실제로 4%가 이상 연속된 기간이 최소 4일 연속 나온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요 공매도 세력들이 개입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들이 있죠. 이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는 공매도 세력의 매매 비중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12월달, 1월달, 심지어 자 11월달까지도 보시게 되면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많았죠. 12%도 보이는 게 있네요. 그래서 그때는 실제로 주가가 어땠습니까? 자 하락을 했죠. 11월달 이 하락하는 구간들 속에서 공매도 매매 비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올라갔다. 이게 바로 쇼스퀴즈가 들어왔구나 라고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어렵지 않게 또 재밌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조금 딥하게 풀다 보니까 이런 내용 좀 다 풀어드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수급을 보면서도 외국인들이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거 무조건적으로 좋은 거네? 라고 신뢰를 하지 말자.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지만 어떤 거요? 연기금은 자 추정을 해도 우리가 50%는 먹고 들어갈 수 있다. 여기에다가 투신도 자 마찬가지죠. 자 이거 얘기하다가 너무 좀 길어졌는데 우리도 이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영상 초반부에 어떤 거 말씀드렸었습니까? 삼성 SDI 미국서 배터리 공급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는 공시 내용을 확인해 볼 겁니다. 근데 어디서요? 뒷부분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확인을 해볼 거고, 일단 오늘만큼은 제가 에코프로 주주분들, 선배님들을 위해서 이 재미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선물을 가져온 게 있는데 어떤 건지부터 확인을 해보고 뒷부분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결국 재미라고 했을 때는 단기간적으로 우리가
튀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들었을 때 재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오늘 가져온 종목이 이 텐베거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뭐 차트, 수급, 재료도 안 따져보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은 안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라고 판단 드시면 자 소액 정도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황금손이 준비한 종목은 어떤 거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요, 아시다시피 인수합병이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죠. 그래서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삼성전자가 항상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 그렇죠.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 때도 돌이켜보면 소위 말한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가가 10만 원을 향해서 올라가다가도 1년도 채 안 돼서 반토막이 나버리는 이런 하락이 생겼을까요? 그래서 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는 겁니다. 주력이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까 사이클이 끝나게 됐을 때 삼성전자가 매출도 떨어지고요.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겠구나라는 판단이 선 거겠죠.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앞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까지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주력하는 미래 먹거리 바로 뭐다? 전장이랑 로봇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러면 제가 여기서 문제 한번 내볼게요. 자, 여기 삼성전자의 인수합병 리스트에서 로봇 사업도 지금 인수를 했고 그리고 전장 사업도 인수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사업들끼리 기존적으로 인수한 사업들끼리 시너지가 맞물리면서 삼성전자의 이 사업부 어떠한 특정한 사업부를 만들어내면서 삼성전자의 미래 사업 방향성에 있어서 확장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그리고 추후에 또 인수가 될 수 있을 만한 바로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자, 정답은 라이다입니다. 라이다가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 정도로만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 거리를 측정하고요. 물체를 3D화해서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있죠?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 않아요. 다 공장에서 납품을 받고 최종적으로 조립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공장에서 위탁받아서 최종적으로 조립하는 방식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로봇 사업과 전장 사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바로 이 기업이요.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좋은 내용이 다 있어요. 이번 종목은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엔 대주주가 됐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로봇 사업에도 필요하고 전장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에 인수합병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 시장 상황에서도 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냄새를 맡은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이번 인수합병 종목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근거 없이 들어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삼성전자가 인수했던 종목 네 맞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이 주가가 바닥권 17,000원에서 어디까지 갔죠? 여기 64만 5천원이라고 적혀있지만 최근에는 80만 원까지도 넘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주가가 40배 넘게 올라왔다라는 건데 사실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보수적으로 봐도 텐베거 정도만 노려보자라는 거죠. 왜 그래요?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납품하면서 메꿔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치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돈을 사시지 않아도요. 이거 딱 300만 원만 딱 텐베거 잡으면 얼마죠? 3천만 원입니다. 이거 한 번씩들 받아가셔서요. 꼭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도 설명드려야겠죠? 어떻게요?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바로 에코입니다. 에코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황금소리 준비한 텐베거 후보 인수합병 종목 바로 공유로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신 우리 선배님들께서는 거의 무조건적으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목돈을 남겨주셨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은 되지만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100% 무료로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요 어떠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것만 딱 한 번씩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 눌러주신다면 너무나 큰 힘이 되니까 에코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이 단체 문자로요 실시간 대응과 매수 타점이든 매도 타점이든 제가 도움드려 볼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도움드려 볼 테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한 이 템베거 후보 종목까지도 같이 한 번씩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에코프로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아까 어떤 거 확인하고 있었죠? 삼성 SDI가 미국에서 배터리 공급 계약했다라는 기사를 봤었어요. 근데 이거를 에코프로 보고서 들어가 보시면 내용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에코프로의 분기 보고서를 한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매출 및 수주 상황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내려서 보게 되면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주요 거래처가 있다라고 나오고 ABC가 있고 비중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요 거래처라는 내용만 나오고 업체명이 나와 있지 않아요. 비중과 매출액 정도만 나와 있는데 근데 이거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다라고 넘기는 것보다는 또 왼쪽에 힌트가 있습니다. 주요 계약 및 연구개발 활동이라고 나와 있는 거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중장기 공급 계약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서 SK 이노베이션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삼성 SDI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앞전에 봤던 누가 A고 누가 B고 누가 C인지 이런 거 단정 지을 수 없겠지만 높은 확률로 A랑 B, A랑 B 이렇게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삼성 SDI가 북미의 기업과 공급 계약을 했다. 이 테슬라랑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에코프로한테는 마찬가지로 호재인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이런 내용도 있죠. 연결 회사는 종속기업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EM과 관련해서 자, 에코프로 EM 얘네죠. 얘네랑 중요한 건 뭐예요? 삼성 SDI와의 합작 계약 통해서 지배기업의 규칙으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그룹사가 삼성 SDI와의 합작 법인을 만들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만큼 삼성 SDI가 이 좋은 행보를 보여준다라는 건 에코프로한테도 좋은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코프로가 이제는 로봇이랑 엮이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머스크가 얘기를 하기를 일단 휴머노이드 내년 말에는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양산 시점을 26년부터로 잡고 있긴 하지만 지켜봐야겠죠. 저는 이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긴 하고 그리고 현대차의 아틀라스도 놓칠 수 없습니다. 아틀라스는 28년도부터 본격적인 양산과 투입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결국 로봇에도 2차 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로봇 쪽도 분명히 살펴보셔야 된다.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2차 전지가 좋은 내용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자, 여전히 2차 전지 세계 1위 점유율은 중국이에요. K배터리는 휘청인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사실상 중국은요 점유율이 높고 양산을 하고 많은 물량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근데 중국산 배터리를 로봇에 썼을 경우에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소제목으로 중국 배터리 쓰는 로봇이 1시간도 못 버틴다. K 휴머노이드 밸류체인 뜬다. K 배터리 찾는 중국 로봇 LG 에너지 솔루션과 납품 협의 이런 내용도 나와요. 자, 이런 논리가 형성되면서 에코프로가 최근에 좋았죠. 그리고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로봇에도 필요하고 ESS에도 필요합니다. 물론 모두 다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거시적인 것도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정부에서 이 코스닥 종목 부양책도 선언을 했죠. 자, 이 중에서 앞으로 연기금의 자금이 코스닥으로 들어와 줄 수 있다. 이런 방향성이 잡히면 에코프로가 해줄 역할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가총액도 보시면 변동이 있어요. 원래는 시가총액 1위가 누구였습니까? 알테오젠이었어요. 근데 이 코스피로 이전하는 이 상장 이슈를 제외하더라도 원래는 2등과 3등이 에코프로 BM이었는데요. 최근 근데 바이오 쪽이 조정이 나오는 동안에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상위권으로 올라와준 흐름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코스닥 중에서 그 중에서도 또 2차 전지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리길 월요일장은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코스피 쪽은 조정이 나왔지만 우리 에코프로는 조정을 버텨냈다라는 건 굉장히 또 좋은 포인트죠. 개인분들의 매수세가 그리고 플러스 오늘의 사실 주체는 프로그램이 보였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중에 440억가량이나 매수가 들어와 준 만큼 오늘 에코프로의 상승세를 이끌어 주었다. 일단 윗골이 달리는 거는 좋지는 않기는 하지만 제가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어도 기술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 우리 에코프로가 항상 60일선을 타고 움직이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올라가 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단기 추세가 위쪽으로 완전히 돌려놨죠.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선들도 따라 올려와 줄 테니까 그 구간들 속에서 60일선만 버텨주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요, 안정적으로 봐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봉도 같이 한 번씩 보시면 좋다라고 하는 게, 대세 상승주의 종목의 특징이 뭐가 있죠? 자, 바로 주봉 중에서 1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도 이탈을 하게 됐지만 바로 올라타주면서 5주선까지 뚫어 올리고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도 주봉상으로 10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대세 상승주가 돼줄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흐름들, 그리고 에코프로와 관련된 이런 호재들, 좋은 내용들, 그리고 바로바로 아셔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거나 이 단체 문자 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 영상 보시려면 이 구독 버튼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라. 댓글은 목돈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주주분들, 선배님들께서 내가 올라가는 구간들 속에서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간단하죠?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 010-9630-2563번으로 에코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황금손이 전부 다 도와드려 볼 겁니다.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드려 볼 테니까, 매수 타점이든 모배도 타점이든 아까 말씀드렸던 후속주까지도 필요하시다라고 하면요, 에코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